자,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객체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객체 중에서 배열이라고 하는 객체의 일부를 좀 배우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객체를 왜 써야 되는지 그림을 여러가지 그려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 개발을 할 때요, 그때는 객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예를 들어 어떤 간단한 게임을 만드는데 그 게임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200개가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 정수다, 이거부터 얘를 계속 변수를 만들었어야 돼요. 쭉 이어져서 int a 200개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실제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다 변수, 일일이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뭐 이해를 꼭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들어주세요. 우리 컴퓨터에는요, 실제로 램이라고 하는 이런 메모리 공간이 있어요. 컴퓨터 부품을 좀 들여다 보셨던 분들은 램이 이제 실제로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이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할당 영역 안에 이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면요, int는 4바이트거든요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int는 4바이트예요 그러면 int 변수 하나가 만들어진다라는 건 여기에 4바이트짜리 공간이 이렇게 하나 할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200개래요 움직이질 않는군요, 너무 작아서. 이렇게 얘가 만약에 200개래요 그럼 이렇게 200개가 쌓이는 거예요. 램은요, 뭐 8기가, 16기가, 32기가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용량이 존재해요. 그 용량 안에 이런 메모리들을 할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얘 거는 아니에요. 원래 이 변수 건 아닌데, 이 변수가 생성이 되면 변수 이름으로 이만큼 공간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땅이 원래 내 건 아니지만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죠. 얘도 비슷한 거예요.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메모리 할당 영역만큼 얘가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20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하나가 4바이트라 그랬죠. 그럼 200개면 몇 바이트예요? 800바이트죠. 간단하죠. 그냥 이게 4바이트짜리가 200개니까 4 곱하기 200에서 800바이트예요 그러면 내 램이 8기가라고 했을 때 이 800바이트라는 건 생각보다 큰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메모리를 변수로만 쓰는 게 아니죠. 뭔가 코드를 작성하면 변수도 있을 거고, 뭐 함수도 있을 거고,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을 거예요, 뭐가. 근데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메모리 영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할당을 받게 되는데, 변수만으로 지금 예를 들어 200개지만 200개도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200개지만 2000개래요 그럼 4바이트짜리 2000개 8000바이트죠 생각보다 되게 큰 거예요. 이런 변수들이 쌓이면 결국 메모리가 꽉 차겠죠.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가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개발하는 코드 자체가 그렇게 무거워버리면, 이게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어떤 시스템을 작동을 시켜요. 근데 이거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이 컴퓨터가 좀 안 좋은 컴퓨터라서 램이 막 4기가 밖에 안 된대요. 예를 들어
근데 우리 코드는 변수가 차지하는 것만 한 3기가 된대요. 그럼 이 사람은 이 프로그램 돌릴 수 있나요? 안 되죠. 변수만 차지하는 게 3기가라는 얘기는 다른 것들까지 포함하면 4기가가 오버될 거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는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쌓여서 무거워지는 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불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지워서 최적화를 해서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개발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낸 게 객체예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변수는 실제로 작다 그랬죠. 객체는 크고요. 이렇게 있는데 객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얘를 변수에 넣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넣어서 쓸 수 없어.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걸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하고 만들어낸 게 리모컨이라 그랬죠. 이 리모컨이라는 개념. 그리고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썼더니 이제 뭐 실제로 메모리를 차지하는 영역은 큰 차이가 없기는 해요. 대신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할당을 받고 있느냐, 영역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한 영역을 먹어놓고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분할을 하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이거는 생각보다 좀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 깊게는 설명 안 할 건데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변수를 200개 만들어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불편해도 객체를 잘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데이터 다 담을 수 있고요, 사용할 수 있어요. 단 그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 비효율적이다 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객체라는 개념을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그럼 자바는 이제 끝난 거예요. 자바라는 건 객체지향 언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기본 문법 배웠던 변수, 조건문, 반복문 이런 거는 코드를 짤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모든 코드는 객체화를 통해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객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지금 오늘 이제 수업이 딱 끝난다고 치면 여러분들 다음 수업까지 2주가량의 시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진도상 시기적으로 되게 괜찮다고 느껴지는데, 객체라는 거를 배우셨고 그 배운 객체를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는 거죠. 2주라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객체를 더 할 거지만 그 한 내용들을 다 잘 복습을 해서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는 객체 없는 개발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개발은 만약에 취업을 하고 회사에서 개발을 하라고 어떤 기능을 만들어라 라고 시켰는데 개발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수가 와서 뒤통수를 때릴지도 몰라요. 뭐 하는 짓이냐고. 왜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 최적화를 하면서 다 바꿔야 되거든요. 가능은 하지만 지금 객체를 쓰는 이유가 명백히 존재를 하고 이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써야만 해요. 우리는 객체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배운 배열 객체로 만들어 보면 끝났죠? 200개의 공간이 존재하는 배열 하나 만들었잖아요. 배열 객체. 변수는 200개를 실제로 써줘야 200개의 공간이 만들어져요. 근데 얘는 이거 한 줄이면 200개 공간 만들어졌죠. 훨씬 이득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아까 하던 얘기에 이어서인데, 이게 램일 때 램? 변수가 있고요, 객체가 있을 때 아까 제가 둘 사이 거리가 상당히 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변수가 아래인가에 만들어지고요, 객체는 위인가에 만들어져요. 얘네는 서로 완전 끝과 끝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모컨을 전달해서 원격 조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얘를 직접 터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객체 그려놓은 거 보면 여기 리모컨 있고 여기도 리모컨이 있잖아요. 이거 연결 안 하고 얘가 변수가 그냥 이 리모컨 작동시키면 안 되냐? 안 되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실제로 영역이 힙이랑 스택이라는 영역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너무 이제 깊은 내용이고 자, 우리가 이렇게 기본 자료형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 수 있죠. 얘네들 다 똑같이 이거 가능해요. 여기 뭐 4가지밖에 안 적었지만 뭐 바이트라든가 바이트, 뭐 쇼트, 롱, 그리고 캐릭터,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 예시로 들어드렸던 이 스트링 같은 것도 다 돼요. 얘네들은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고요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를 좀 응용해서 만든 기본 자료형들이에요. 인트들, 불린들, 더블들, 플롯들, 복수저다,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얘도 똑같죠. 바이트들, 쇼트들, 롱들, 캐릭터들이에요. 얘는 기본 자료형 타입이 아니죠. 근데 얘는 가능해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보이실까요? args라고 하는 변수죠. 이 변수를 스트링들로 이미 우리는 쓰고 있었어요. 메인 메서드 안에서.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에 대한 거는 뒤에 또 이제 나올 거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아까 봤던 스캐너 같은 거, 얘는 이게 안 돼요. 만들어는 지네요. 이거는 되기는 되는데 이렇게는 안 써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이유는 이제 좀 더 다양한 객체를 배우다 보면은 이제 그때 나올 텐데, 얘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긴 하는데 안 쓴다예요. 안 쓴다. 이유는 이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정수들, 인트들 했는데 여기에 new 하고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쵸? 이 new를 하면 이 모양으로 배열 객체 만들 거라 했잖아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A2라는 건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정수들만 들어가 있는 객체를 컨트롤할 리모컨을 받을 건데, 지금 여기서 실제로 만들고 있는 객체는 뭐예요? 네, 방 3개짜리인데 요 안에는
실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객체의 모양이 더블이니까. 이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문구가 아까 봤던 거예요. Cannot convert from double 배열 to int 배열. 그러니까 더블 배열은 int 배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랑 똑같이 이제 뭐 불린, 뭐 플롯 이런 거 다 안 들어갈 거고요. 자, 제가 하나를 썼어요. 정수들 배열 하나 만들었고요. 객체 하나 만들었고, 값 넣었고, 출력했죠. 이거 출력 값을 예상해 보시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변수 하나 있어야겠고요. 객체 하나 만들어졌죠. new 했으니까. 자, 이 변수의 이름은 ARR이고 얘는 배열이에요. 타입은 int죠. 그리고 이 배열은 방이 3개래요. 그리고 배열이 만들어졌으니까 리모컨 하나 당연히 있는 거죠. 이 리모컨이 지금 변수에 연결이 되고 있죠. 이 방은 각각 0번, 1번, 2번이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리모컨은 thi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클릭해서 10 넣었고요. 클릭해서 20 넣었고요. 클릭해서 30을 넣었고 다시 클릭해서 40으로 값을 바꿨죠. 그럼 이 출력은 10, 20, 40, 40이 나오겠죠. 그쵸?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거고요. 아직 이게 잘 안 나온다,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더 해주셔야 돼요. 시간 투자를 꽤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 기본적인 거 하나를 놓고 반복을 좀 많이 해주세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이게 이 그림으로 이어지게끔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30, 40. 네, 얘는 30 나올 거고요. 여기는 10, 20, 40 나오겠죠. 이렇게. 아까 이거 안 보여드렸죠? 이거는 이렇게. 왜 그런지는 이제 어느 정도 조립이 되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자, 그러면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30, 10, 20. 자,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10, 20, 30이 나올 거긴 한데 이게 나오기 전에 뭔가 일이 발생을 해요. 이 방 몇 개죠? 방 3개죠. 그럼 저기 네 번째 방이죠. 얘는 네 번째 방에다가 값을 넣겠대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exception이라는 거는 예외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자바2 넘어서 좀 더 심도 있는 자바 수업을 들으시면은 요거에 대해서 다루실 거예요. 트라이 캐치라 그래서 하나의 또 문법이 있어요. 예외 처리에 대한.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얘 지금 에러 없었죠? 얘는 에러가 안 나요. 에러가 안 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문법적으로는 에러가 없으니까.
세미콜론을 안 썼거나 이런 에러가 없어서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에러가 안 나는데, 실제로 자바가 실행을 해보니, 자바가 이 코드를 보고 실행을 해봤더니, 야, 해보니까 이거 인덱스 넘치는데? 하는 거예요. 아예 여기서 나온 빨간 줄은요, 에러라서 실행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서 에러가 없는데 실행했을 때 이런 게 나오면 얘는 자바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해봤는데 안 되네?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알려줍니다.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9번째 줄, 얘가 문제라는 거죠. 얘는 자, 방이 하나, 둘, 셋이에요. 근데 3번이라고 하는 방이 없는데 여기다가 값을 넣겠대요. 이러니까 없는 방에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니까 실행해보니 안 되더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열을 넘어서서 나중에 이제 리스트라는 것도 배우시게 되는데, 이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는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실행시키면 어떨까요? 자, 얘도 뭐라고 해요. 일단 얘도 똑같죠.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예요. 실행해보니까 야, 없는 방이 없는데 그걸 가져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에러랑 여기서 나오는 에러랑 같은 에러죠. 똑같은 말이에요.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같은 예외 처리인데 둘 다 없는 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에러가 나는 거예요. 애초에 지금 우리가 만든 객체 안에는 3번 방이 없잖아요. 근데 그 3번 방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리모컨 안에는 0번 방과 1번 방과 2번 방을 컨트롤하는 버튼밖에 없는데 3번 방 버튼을 눌러달래요. 버튼 자체가 없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에어컨 리모컨에 볼륨업이라는 버튼 없죠. 에어컨은 볼륨이라는 게 없잖아요. 뭐 스마트 에어컨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일반적인 에어컨 리모컨에는 볼륨이라는 버튼이 없어요. 근데 볼륨을 올리려고 버튼을 눌러달래요. 못 누르죠. 그거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바가 문법상에 문제가 없어서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실행을 해보니 문제가 있더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되더라 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정상적인 애고, 이제 얘를 가지고 뭘 해볼 거냐면 이런 걸 해볼 겁니다. 썸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거 뭐 나올까요? 60 나오겠죠? 이것들이 각각 값으로서 작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 연산된 결과가 여기로 들어갈 거니까 60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뭐 나올까요? 20 나오겠죠. ABG라는 건 에버리지의 약어인데요, 그냥 평균이죠. 평균. 썸을 3으로 나눴어요. 왜 3으로 나눠요? 얘가 3개니까 평균을 구하기 위해선 합계를 개수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썸을 3으로 나눴어요. 20이 나오겠죠. 이거는 출력을 안 했으니까 20이 나오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3개가 아니라 이제 5개가 됐대요. 그리고 값이 추가돼요. 그럼 여기도 추가를 해줘야 되고
여기도 얘를 바꿔줘야 되죠. 이렇게 하면 잘 나올 거예요. 이제 똑같은 원리죠. 근데 이걸 바꿔주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숫자를 넣어주는, 개수를 파악해서 숫자를 넣어주는 것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배열 객체는 이제 이런 인덱스 번호, 대괄호에서 인덱스 번호 쓰는 게 리모컨 작동이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방에 접근할 때 쓰는 거고요. 이거 말고 배열 객체도 기본 기능들은 있어요. 뭐 TV 리모컨에 전원 버튼, 음량 버튼, 채널 버튼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죠.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은 특수한 스마트 TV 리모컨이겠지만 일반적인 리모컨에 전원, 채널 볼륨 이런 건 무조건 다 있죠. 배열이라면 무조건 있는 기능들이 점만 누르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 제공되는 함수들이에요. 객체 안에서. 이건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거죠. 이 안에 랭스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 랭스는요, 이 배열 객체의 총 크기를 가져와요. 총 크기라는 건 지금 5로 만들었으면 이 객체는 몇 칸이에요? 방이 몇 개예요? 5개죠. 그럼 이 랭스가 주는 건 뭘까요? 5예요. 5. 네, 맞아요. 총 길이, 총 크기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바뀌었고 얘가 뭐 7로 바뀌었다. 그리고 여기를 더 추가했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추가를 해줬다. 얘는 안 바꿔도 되는 거죠. 알아서 길이를 계산해줘요. 이게 궁금하시면 찍어보면 돼요. 7이래요. 27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랭스는 총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문이라는 걸 통해서 배열을 끄집어낼 건데, 그런 것도 앞으로 할 건데, 그 과정에서 이 배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는 몇부터 몇이에요? 0부터 6이죠. 0, 1, 2, 3, 4, 5, 6 이거잖아요. 얘 7개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문 안에 종료 조건에 이걸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0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앞으로 하다가 나오면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많이 헷갈려 하세요. 여기가 100이다. 그러면 ARR.점 랭스는 몇이에요? 100이죠. 인덱스는 몇부터 몇이에요? 0부터 99예요. 이거 총 길이와 총 크기와 인덱스의 맥스 번호는 달라요. 그러니까 길이 마이너스 1이 인덱스의 맥스 번호인 거죠. 자, 이 개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나중에 실제로 사용할 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얘는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리스트 할 때 다시 할게요. 지금 하려고 했던 거는 배열에서는 그렇게 쓸모가 있진 않아서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풀어 보시는데요, 요 안에 코드로서 풀고 그림도 각각 그려보세요. 이거를 50분까지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좀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50분부터는 쉬는 시간 가져주셨다가 5시부터 또 이어서 할게요.